그러니까 업무상 배임은 대장동에서 엄청 늘었다는 특징이 있고 그 부패방지법 그 부분도 액수는 뭐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리고 위례는 부패방지법만 211억이 나왔으니까 규모는 조금 작은 건데, 근데 성남 FC가 유심히 봤던 대목인데요. 성남 FC에서는 뇌물, 제3자 뇌물이죠. 이게 133억 원이나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 들어가면은 그 체포동의안 문제하고는 변론으로 이것만 놓고 보면은 대장동에서 뇌물이 없다는 뇌물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는 것이 계속해서 아마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 문제가 아마 심각하게 논의가 될 거고요. 예. 성남 FC와 관련해서는 제3자 뇌물이 성립하느냐라는 거 가지고 또 굉장히 싸울 것 같아요. 예. 여기에서 아마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것이냐 아니면 반대할 것이냐가 많이 갈리게 될 것 같은데, 이 약한 고리, 검찰이 지금까지 밝혀내지 못한 약한 고리를 놓고 앞으로 열흘 안에 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될 텐데 굉장히 치열하게 논쟁이 벌어질 거고요. 이재명 대표는 아마 검찰이 나를 억울하게 엮어넣으려고 그러고 정치 탄압을 한다 이렇게 파고들 겁니다. 그래서 이 열흘 동안에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 앞으로 관건이 될 거고요. 이제 문제는 이 1차 클라이맥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차 클라이맥스도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2차 클라이맥스를 위해서는 다시 처음부터 소환을 해야 되고요. 그것도 아마 복수로 하게 될 거고요. 체포동의안이 또 와야 될 거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굉장히 많은 수의 기소가 이어질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5월에 원내대표 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아마 굉장히 중요한 게 될 거고요. 그리고 선거법 재판이 이미 기소가 된 게 있는데 이게 아마 8월 말이나 9월쯤에는 1심 재판이 나오게 될 거기 때문에 이 앞으로 계속해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어떻게 보면 굉음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계속 아마 갱가리 치고 뭐 시끄럽고 우리나라 전국은 결국 이재명과 김건희와 여기에 이제 천공까지 가세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심란합니다. 심란하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지금 이제 검찰 측이 제기하고 있는 혐의 사실에 대해서 과연 이제 그 국회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또는 민주당 내부를 설득할 수 있을까, 이 부분 뒤에서 한번 좀 더 얘기해 보고요. 박원석 의원님. 그 여러모로 검찰이 그간의 전례가 없었던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소환도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인데요. 물론 이제 제1야당 대표라 그래서 법 앞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속의 필요성이 얼마나 있느냐. 물론 그건 이제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동안에 수사가 2년 진행이 됐는데 가장 최근까지도 피의 사실을 검찰이 거의 실시간 생중계하듯이 그렇게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지금 구속영장에 보면 그 체포동의안이 곧 이제 국회로 올 텐데 청구되는 구속영장에 보면 이른바 이제 대장동 저수지 그 천화동인 1호의 지분과 관련된 428억과 관련된 뭐 부정처 사후수뢰죄라 그러죠. 그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측근인 정진상, 김용 두 사람이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는데 그 두 사람이 받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과 이재명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영장에 빠졌어요. 그럼 지금 이제 영장에 적시된 거는 세 가지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 위례하고 대장동 관련된 업무상 배임, 또 그와 연관된 이해충돌 방지법, 그리고 성남 FC의 제3자 뇌물죄인데 이거는 성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둘러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실은 그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법리 공방이 예상되는 그런 쟁점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 수사를 지켜보고 있던 그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지금 위기의식이 있긴 하지만 이 정도를 가지고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판단이 조금 더 우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체포동의안이 이제 곧 국회로 오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민주당 분위기와 또 검찰이 제시하고 있는 혐의들로 봤을 때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앞서 신경민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가 지금 백현동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대북 송금 관련된 수사도 진행되고 있고 변호사비 대납도 아직 뭐 표면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쟁점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다 그래서 한 고비를 넘는 게 아니고 이제 또 다른 어떤 위험들이 시시각각 다가오기 때문에 전국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끄럽고 국회에서 여야의 협치나 원만한 국회 운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일종의 이제 맞대응 카드로 내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 쌍특검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쌍특검법이 뭐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그 한쪽에서는 이제 이재명 사법 리스크 그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로 몰아가고 다른 한쪽에서는 김건희 혹은 그와 연관된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 이외에 이를테면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이라든지 또 50억 클럽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일종의 이제 맞불카드로 확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수사도 정상적인 수사라기보다는 일종의 정치적인 수사 또 그 정치적인 수사에 대응하는 이 국회에서의 정쟁 이걸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과연 이렇게 해서 될까 여러 가지로 염려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세 분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체포동의안 관련된 게 아마 가장 관심이 높긴 할 텐데 그 부분 약간 뒤로 미루고 이 사안에 대한 쟁점들은 한두 가지 좀 더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이현주 의원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게 구속의 필요성이 얼마나 정도 있느냐를 판단할 때 말 그대로 이제 범죄 혐의 소명 그리고 이제 증거인멸 우려 뭐 이런 것에 관련된 건데 아마도 그 후자에 관련된 의혹을 이제 좀 크게 좀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 전 실장, 김영전 부원장 만나서 회의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또 며칠 전부터 쭉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국민의힘은 그래서 회의한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정축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검찰은 이게 이제 상당한 사유가 된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 또 반대로 검찰이 막 흘려가지고 지금 억지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민주당 측의 비판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신경민 의원님 말씀 한번 좀 들어볼까요? 그것이 하여튼 이 팩트가 흘러나온 경위는 매우 좀 의심스러워요. 좀 이상하긴 해요. 그런데 이제 가서 그 특별면회를 하게 가서 한 얘기는 할 수 있는 얘기선인 것 같아요. 뭐 엄청나게 왜 그러냐면은 그 어차피 모니터를 교도관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엄청난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왜 갔냐? 그것도 정진상, 김용, 이화영 이렇게 세 사람을 지금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사람이 4명인데 그 중에서 이제 김만배 씨는 뭐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사이는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정성호 의원이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을 다 만났다. 처음에는 2사람만 알려졌는데 알고 보니까 이화영 전 지사까지 해서 다 만났다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정성호 의원이 그냥 뭐 친분으로 뭐 그 격려하기 위해서 갔다 이렇다면은 잘못 간 거고요. 아주 부적절한 겁니다. 근데 그 시점이 김성태라는 사람이 태국에서 들어오는 시점에 간 것은 아무리 봐도 그냥 갔다라고 하는 설명을 납득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뭔가 필요성 내지는 메시지를 가지고 간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심이 될 만한 짓을 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또 검찰이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또 살짝 흘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법사위원장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러면은 검찰도 뭔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속영장 청구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체포동의안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검찰이 이용을 한 것도 분명하고요.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도 잘한 건 아니고 뭔가 숨기고 있는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잘한 거 아니고요. 검찰도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들 지금 의도를 가지고 뭔가 이 플레이를 특히 언론 플레이를 함으로써
본인들의 명분을 축적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고도의 정치적, 사법적, 정치적 게임을 하고 있다 하는 느낌을 국민들한테 주는 거고요. 저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예. 내용적으로 보면 뭐 어쨌든 드러난 내용으로 보면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정황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고 또 그걸 또 검찰이 굳이 흘려서 언론 플레이를 했을까? 그 문제 모두 다 문제가 있다. 자, 박원석 의원님. 검찰이 주요 피고인들 접견 기록을 수사 참고 사항으로 보는 거는 맞는데요. 네. 그 내용이 이렇게까지 언론에 흘러나오는 건 처음 봤습니다. 네. 국정농단 사건들이 이런 일은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일정한 의도가 있는 거죠. 결국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봐라, 이렇게까지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걸 쇼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사실을 흘린 것 같은데, 정성호 의원이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었으면 접견한 게 이상하죠. 그렇다면 이제 메신저로서 메시지를 가지고 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진상, 김영시도 이전부터 잘 아는 것 같고, 약간은 도의적인 차원. 이재명 대표가 직접 갈 수는 없으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좀 안심을 시키는 근데 이런 차원의 그 접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목받을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도 아닌 이재명 대표의 35년직이라는 정성호 의원이, 게다가 이제 친명계의 좌장이라고 불리는 분이 갔으니까 아마 검찰도 유심히 그 접견 내용을 봤을 거고, 거기서 이제 빌미가 될 만한 그런 워딩들을 찾아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기왕에 검찰이 흘린 김에 접견 내용 전문을 한번 공개하는 가 싶습니다. 진짜 이게 증거인멸의 의도가 있는 건지. 저도 국회의원 시절에 많은 분 중에 좋지 않은 일로 이렇게 수감됐던 분들 위로 차원에서 그 장소 변경 접견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교도관이 옆에 앉아가지고 봤습니다. 접견 내용을. 거리가 멀지도 않아요. 책상 놓고 이렇게 옆에 앉아 쓰기 때문에. 아니, 정성호 의원도 뭐 법률가신데 거기서 대놓고 증거인멸을 시도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 오해를 살 수 있는 얘기는 있었을 수 있어요. 특히 뭐 알리바이를 잘 챙겨라, 이런 얘기는 본인이 변호사고 형사사건도 과거에 해봤을 거기 때문에 그런 변호사로서 일반적 경험에 기초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각각의 관계로 보면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 또 이재명 대표의 아주 오래된 직위, 법, 그런 관계에서 그런 얘기는 추후에라도 오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성호 의원이 조금 더 신중했더라면 그런 얘기까지는 안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은 들어요. 그러나 어쨌든 정황상 봤을 때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 구속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부각하기 위해서 여론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저런 수사 행태는 정말 잘못된 거죠. 이렇게까지 수사하면 안 되는 거죠. 국민의힘은 이제 이거를 상당히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또 민주당에서는 비밀누설에 관련해서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말씀 들어볼까요? 너무 저는 뭐 하여튼 문제가 되면 빨리 체포동의안 해서 의결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만약에 의결해서 부결이 되면 부결되는 대로, 의결해서 통과가 되면 통과되는 대로 빨리빨리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 일단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괴롭다. 왜냐하면 뭐 이재명 대표가 실제 이 혐의가 다 인정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참 그것도 이 제1야당 대표가 이게 웬일이냐 싶고요. 또 이게 만약에 실제 이제 이번에 보니까 범죄 이게 영장이 나온 내용들을 보면 사실 그렇게 진전된 내용은 없어요. 수사에서 추가로 밝혀진 건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또 어떤 면에서는 배임이라는 거라든가 이런 성남 FC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상당히 관행적으로 또 여러 지자체 단체장들이 일부 해온 부분들도 엿보인다. 그러면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문제가 끝나기 전에 저는 전국적으로 단체장 했던 사람들 전부 다 조사해서, 수사해서 공명정대하게 다 똑같은 잣대로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민주당에서도 억울하다는 얘기가 안 나오고 뭐 이렇게 형평이 어긋난다 이런 얘기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남한테만 막 이렇게 하고 자기 자신이나 자기들 내부에 대해서는 또 나하고 친한 사람에 대해서는 좀
넘어가고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좀 유의했으면 좋겠다, 검찰에서도.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런 거를 이렇게 뭐 정성호 의원이 뭐 가서 이렇게 뭐 저기 면담을 했다 뭐 이런 게 이제 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차피 다 공개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근데 이런 걸 뭐 흘릴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체포 동의안 청구할 때 그때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뭐 지금 언론에 왜 흘립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후 사정들이 전혀 저는 못마땅해요. 왜 이러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큰 국민들의 관심사가 이 사건입니까? 저는 검찰이요. 제발 이제 그만해라. 그리고 할 일 해라. 누가 뭐라고 하냐? 제발 차분하게 할 일을 했으면 좋겠다. 더 이상 검찰이 대한민국의 국정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차분하기를 바라고 계신데 아까 이제 식경 의원님도 차분 말씀하셨지만 안 해지네요. 클라이맥스가 계속 올 것 아니, 저는 같아서 뭐 이게 한 말씀 더 드리면 예. 사실 너무 지긋지긋해요. 솔직히. 왜냐하면 이게 언제부터요? 박근혜 탄핵 때부터 계속되고 있어 지금. 네. 그리고 똑같은 세력들이 똑같이 지금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대통령들, 야당 대표들, 거물 정치인들 돌아가면서 전부 다 이러고 있고 네. 이거 왜 한꺼번에 빨리빨리 하고 문제 있으면 빨리 처벌하고 그 다음에 웬만하면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네. 우리 국민들은 이제 이거 그만 보고 싶다. 솔직한 심정이에요. 예. 네, 그렇다고 뭐 용서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정치적으로 이거 언론 플레이하고 이렇게 막 우리 피곤하게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할 일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이게 국회의 절차상으로 보면 이제 체포동의안이 먼저 제출이 되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이제 국회의원들 앞에 설명을 하고 표결을 거쳐서 만약에 가결이 되면, 동의에 가결이 되면 이제 영장을 법관 앞에서 이제 심사받는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될 텐데, 우회할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남아있다는 말이죠. 지금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가결 동의에 이제 있는 입장인 것 같은데 박원석 의원님이 참여하시는 건 아니긴 합니다. 한번 들어보죠. 일단 뭐 그 일반적으로 예. 불체포권 특권 다 폐지라는 당론을 갖고 있지만 매번의 체포동의안이 오면 그 내용을 보고 당론을 결정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할 거고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만들어졌던 배경을 보면 이게 헌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독재 정권 시절에 의원들의 자유롭고 안정적인 그런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한 발언에 대한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을 둔 건데 과거의 그런 정치 상황과 지금의 정치 상황을 견줘봤을 때 특히나 이게 이제 법학계 평등이라는 그 헌법의 또 다른 원칙과 충돌하는 불체포 특권을 언제까지 유지할 거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정의당은 정의당이 만들어질 때부터 당론으로 불체포 특권 폐지를 주장해왔고 19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 그 대상이 누군지와 전혀 관계없이 모두 다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포동의안의 의미가 국회가 유무죄를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판단해서. 그리고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기다렸다가 수갑 채워 가는 게 아니었습니까? 자칫 오해하시는 분들이 예, 형사소송법 절차의 하나인 국회 영장 실질 심사에 임해라. 국회의원이라고 거기에 임하지 않겠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이 법앞의 평등을 거스르는 그런 말하자면 특권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 내려놓자. 그리고 민주당의 당론이기도 했고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었습니다.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이었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영장 청구의 사유가 없는 부당한 영장 청구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 이제 그렇다면 이게 이제 불체포 특권 뒤에 서서 방탄 논란을 부르느니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 이재명 대표가 응했던 것처럼 영장 실질 심사에 응해서 이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 그리고 피의자 방어권을 주장함으로써 떳떳하게 그걸 기각시키면 어떻겠냐라는 입장을 저희는 가지고 있고요. 과거에 뭐 권성동 의원 사례도 언론에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강원랜드 그 취업 비리 사건으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을 때 그 체포동의안 표결을 포기하고 본인이 직접 영장 실질심사에 임하겠다. 이런 영장이 기각됐던 전례도 있어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연 구속의 필요성이 상당하냐. 지금 이 구속영장에 적시된 내용들로만 봤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가 있니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428억이라든지 불법 정치자금 뇌물 이런 내용이 영장에 적시됐다면 어떻게 보면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도 좀 동의할 여지가 있는데 그런 내용 없이 자치단체장의 행정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이게 서로 다른 법리적 해석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이런 혐의들만 적시되는데 이걸 가지고 과연 피의자를 구속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만약 이재명 대표가 이걸 체포동의안 표결로 가지 않고 출석해서 이걸 기각시킨다. 이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응해서 그럼 지금까지 수사의 흐름이나 판을 완전히 뒤집을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한 번쯤 좀 고민을 해봐야 돼. 그런 지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제 아마 이상민 의원이 이른바 권성동 모델을 얘기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체포동의안 가결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 그냥 스스로가 가서 이제 받아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건 이제 특권이니까요. 예. 나 이거 안 받을래 그러면 안 받을 수 있죠. 네. 그게 이제 그 강원랜드 취업 비리 사건에 나란히 권성동 그 당시 제가 현역이었기 때문에 이때 제가 투표를 했거든요. 예. 권성동 의원하고 염동열 의원이 나란히 올라왔는데 염동열 의원은 이걸 위원으로 올리는 거에 참여를 했고 권성동 의원은 본인이 거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판사 앞에 가가지고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았고 염동열 의원은 여기서 부결이 됐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두 분이 이제 따로따로 재판을 받았는데 이 재판 결과 권성동 의원은 무죄가 됐고 염동열 의원은 유죄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가 내리는 결론, 이 체포동의안은 가결, 부결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판사 앞에 갈래 안 갈래 그 차이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어떤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는 사안 중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어요. 그래서 판사 앞에 갔는데 판사가 영장을 기각해버렸어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온갖 경우의 수가 다 있기 때문에 사실 체포동의안이 가결이냐 부결이냐라는 것이 결정적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정말 누가 기다리고 있다가 수갑 채워서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이재명 대표가 나 무고하다, 하늘 아래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그러면 갈 수도 있습니다. 예. 권성동 방식을 택해서 가는 방법도 있고요. 그걸 이제 얘기하는 목소리는 적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할 것 같지도 않아요. 예. 만약에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 의원 출마도 안 했을 거고 대표 출마도 안 했을 거고 지금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들이 지금까지 계속 오늘 아침까지 오늘까지 기다렸던 것은 영장이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보자 그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봤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정리했던 것처럼 그렇게 주목해서 봤던 뇌물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얘기가 없답니다. 예. 그리고 성남FC는 역시 예상했던 대로 제3자 뇌물이 있는데 이것도 적극 행정이라고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업무상 배임이고 제3자 뇌물이건 간에 다 지금 적극 행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걸 민주당 내부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이 생기는데 이게 대표를 영장